자, 기계 조작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20분 동안의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가 좀 잘못돼가지고 다시 녹화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 그립습니다. 자, 오늘은 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피트 프린시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강조점을 두어서 조금 설명을 진행했는데 그 피트 프린시플은 체육 공부를 하는 이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오늘은 체력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력, 그러면 피상적으로는 우리가 저렇게 한국말로 체력이니까 몸체자에다가 심력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되냐면 신체가 갖고 있는 힘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힘력자니까. 그러면 저렇게 보면 신체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체력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체력은 이렇습니다. The ability to respond to routine physical demands with enough reserve energy to cope with certain challenge.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해 보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적 신체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을 우리가 체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바꾸어 말해서 체력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다.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주는 도전이 있거든요. 그런 도전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여기서 체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한 가지의 관점은 이 체력을 유지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는 건강 관점입니다. 그것을 건강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관련 체력으로 보통 운동선수들이 가지는 체력,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위해서 가지는 체력, 그래서 athletic or performance related fitness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운동선수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athletic or performance related fitness라고는 하지만 보다 더 폭넓게 쓰는 단어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skill related fitness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 체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체육교육 1에서 배웠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배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근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육이 내는 힘을 근력, 머슬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근지구력입니다. 이 근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근육이 오랜 동안에 힘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을 근지구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관절이 가지고 있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연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먹어지면 근력도 잃게 되고 근지구력도 잃게 되고 유연성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이 심폐지구력은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심폐지구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양에서는 심혈관지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상응하는 영어 단어가 cardiorespiratory endurance, cardiovascular 또는 vascular endurance라고는 말을 사용합니다. respiratory라고 하는 것은 폐, 호흡을 중시하는 것이고 vascular는 혈관을 중시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인체는 혈관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심폐라기보다는 심혈관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심혈관지구력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치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디오베스큘라 지구력 대신에 피트니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용어가 피트니스니까 그 용어를 우리가 많이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신체 조성인데요. 이 신체 조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방을 비율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누가 BMI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이 BMI는 굉장히 많이 들은 용어입니다. BMI는 Body Mass Index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지표, body는 신체, mass는 mass, 질량, 그래서 체질량 개수입니다. 체질량 개수. 공식은 분모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무게를 미터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m 82니까 1.82의 자승,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몸무게가 얼마,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85kg니까 85 해갖고 여기에서 나온 지수가 30 이상이 나오면 비만이에요. 25에서 34이면 과체중. 그 다음에 20에서 24.99999 얼마까지는 정상 체중입니다. 그 다음에 20 밑에는 슬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비만에 속하는지, 과체중에 속하는지, 정상에 속하는지, 슬림에 속하는지, 이 네 가지의 경우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신체 조성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비만도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BMI 해가지고.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뼈 밀도를 측정한 수치가 이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데모그래픽한 그 인구 통계학적인 견주에 있어서는 BMI를 측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논문을 쓴다거나 그럴 때 이 BMI가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비만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 BMI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BMI는 여러분들의 신체적 체질량 개수를 잘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비만은 아닐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BMI 지수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과체중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뼈밀도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사 비만율을 계산을 해서 30이 넘는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는 첫째는 순발력. 순발력은 여러분들이 몸이 최대한 낼 수 있는,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파워를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사지가 얼마나 이 조화를 이루느냐.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파스처, 여러분 몸 자세,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협응 능력은 뭘까요? 이 협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체 부위끼리의 협조를 협응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단순간에 얼마나 협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협응 능력이 있고 없고가 판단이 납니다. 손과 발의 협조, 또 몸과 발의 협조, 몸과 손의 협조, 이걸 협응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는 여러분들의 몸에서 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파워가 없이 순발력이 잘 나오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순발력 능력인데 이것은 또 파워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반응 시간입니다. 보통 리액션 타임 해갖고 RT인데 100m 달리는 사람들이나 왕복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반응 시간이 상당히 탁월하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신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죠. 어떤 면에서 용어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용어가 그 용어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에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가 있는데요. 이 심장 박동수는 1분당 뛰는 심장 박동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장은 박동수가 얼마나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1분당 뛰는 심장의 박동수가 얼마여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60회에서 90회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 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100회 이상 심장이 뛰거나 이유 없이 40회 이내로 심장이 뛰면 전부 다 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천천히 뛰거나 하는 이러한 질병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가끔 심장의 박동수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운동을 할 때 운동 활동을 하다가 그냥 서가지고 1분을 측정하면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에 방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체육과에서는 대개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다가 보면 동맥이 뛰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짚어서 1분당 뛰는 심장 박동수를 보는데 보통 우리가 10초를 봐가지고 10초 동안에 뛴 심장 박동수를 6으로 곱해가지고 1분당 얼마 동안의 맥박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목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엄지와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으로 부여잡고 이렇게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손목에 있는 동맥보다도 훨씬 더 이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10초 동안 붙잡고 센 다음에 6으로 곱하면 심장 박동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한 뛸 수 있는 심장의 박동수는 220 마이너스 자기 나이인데요. 220 마이너스 자기 나이니까 200회가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대 심장 박동수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운동하는 맥박의 범위는 지난번에 50%에서 7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회에서 140회 정도가 이상적으로 뛸 수 있는 심장의 박동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산소 섭취량은 선수들의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1분당 섭취하는 산소 섭취량도 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내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고 그 성분이 어떤지, 그 다음에 분당 뛰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소 섭취량은 이론적으로만 성립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측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성 운동이 있는데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산소성 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컨드 윈드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한두 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귀한 용어이기도 하지요. 이 세컨드 윈드는 뭐냐면 무산소 운동에서 유산소성 운동으로 넘어가는 그 문턱, 우리가 그걸 문턱으로 표현하지 않고 역치 anaerobic threshold라고 전문 용어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산소성 역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산소성 역치점이 바로 세컨드 윈드가 일어나는 때인데, 그때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시스템에, 신체의 시스템에 이 역치점이 됐을 때 처음에 일어나는 게 산소가 약간 그런 부족한 감을 느껴서 배가 살짝 뒤틀듯이 아픈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컨드 윈드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세컨드 윈드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성 운동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성 운동은 여러분이 머슬 빌딩, 그러니까 근육을 기르는 운동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트니스가 있는데, 원류는 피지컬 피트니스예요. 그래서 체력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쓰는데, 두 번째 이모셔널 피트니스는 굉장히 정서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정서를 만들고, 좋은 정서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정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정서를 만드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셜 피트니스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까. 그 다음에 인텔렉츄얼 피트니스는 뭐냐면 지적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적성이 있는 사람을 인텔렉츄얼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아큐페이셔널 피트니스는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직장에 결근도 잘 안 하겠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직장에 결근도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아큐페이셔널 피트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피트니스는 우리가 영혼의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영혼적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스피리추얼 피트니스는 정신적인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에 내성을 갖춘 사람, 하디니스를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스피리추얼 피트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environmental fitness는 뭐냐면 환경에 민감한 사람.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에 그렇게 민감하게 살아오지는 못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그린이라고 하는 녹색 성장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죠. 우리가 이 생활 실천에서 어느 정도의 실천이 됐는가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환경에 관련된 그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 관련돼서
주위에 나무를 많이 기르자. 그래서 산속에 가서 우리가 자연을 즐기고 그 다음에 오염도도 우리가 막고 우리가 건강한 공기를 마시자. 이런 것이 바로 environmental fitness입니다. 우리가 요 근래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온 국민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